지난 6월 신상진 씨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쌍용차 해고자였습니다.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걸림 같은 거 다 버리고 일흔 8의 노모도 2년 전 막내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깜찍해서 뒤로만 한 번 못 보고. 해고자와 함께 노조 활동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고 많은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해고. 가정도 파탄나지만은 모든 거 다 있더라고요. 내 자신도 자신감도 있고 가족도 다 있어요. 잔인하죠. 잔인해요.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빚어진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다시 해결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9월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 해고 이후 9년 만의 일이죠. 자동차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강중석 씨도 쌍용차 복직 대상자 중에 한 명입니다. 퇴근길,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본데요. 그 시각, 회사 근처에서 반가운 사람이 강중석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강중석 씨의 아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요. 저녁을 사주고 싶어 회사 앞으로 불렀습니다. 부자 사이가 흔히 그렇듯 반갑지만 또 어색하기도 한데요. 왜 전복 안 먹어? 야, 전복이 얼마나 좋은데. 가리비 먹어봐, 근데. 찍혀줄게. 오늘만큼은 맛난 음식을 먹이고 싶은 아빠. 아빠는 전복 먹어야겠다. 그나저나, 휴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부터 눈 많이 올 건데 큰일 났다. 벌써 눈 왔어. 눈 한 번 왔어. 그때 제설했어. 처음에 눈 안 와서 막 선생님들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눈 많이 와가지고 그때 눈썹 들고 제설했어. 떡가래랑. 아들이 군에 있는 동안 아빠에겐 큰 변화가 생겼죠. 복직이 결정됐고 곧 일자 복직자 명단도 발표되는데요. 아빠는 너는 11일 아빠가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기분이? 근데 엄마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 그때 이거 합의 봤을 때 좋아하고 울더라, 그때. 네가 그 휴가 날짜 받아놓고 시간 안 갔지? 휴가 군에 있을 때 휴가 날짜 받아놓고 안 갔잖아, 시간이. 아빠도 지금 그래. 11일이 안 가. 네. 비오 탱크거든. 비오가 탱크.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복직. 그만큼 해고의 충격도 컸습니다.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상황 기억나시나요? 네, 문자로 받았어요. 문자로. 해고 통지서는 문자로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문자가 오긴 왔는데 그걸 내가 오자마자 지워버렸는데 믿기지 않아가지고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믿질 않았죠. 현장 안에서 일만 했던 사람인데 노동운동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특출나게 뭐 한 것도 아닌데 현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도 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죠. 억울하고 억울한 거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데 왜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해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중로인가 어딘가 갔을 때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가 국가점수 96점으로 받고 있었는데 그때 밝힌 게 96점이라고 봤는데 왜 해고된 건지 아직까지도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더 억울한 거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뭐 그거야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아니면 묻혀질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은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자를 이유가 없었다 생각해요. 거기다가 뭐 젤리나 이런 거 좀 보낼 걸. 군인이 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당했던 해고. 그 다음날 됐는데 엄마들 뭐 여러 가지 다 보냈다. 우리 아들도 저기 있지만은 우리 애들 학원 한 번은 못 보냈어요. 그게 최고 아쉽고. 그쵸. 그게 아쉬워요. 그 누구보다 좋은 가장이 되고 싶었던 강중석 씨. 쌍용차에서 해고가 된 지난 2009년은 입사 7년 차. 그의 나이 33이 되던 해였습니다. 해고 후 대리기사도 하고 빵집 장비 수리 업체에서도 일을 했죠.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꿈이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빠의 그 파업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꿈도 버렸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 꿈도 버렸고, 축구 선수는 기본이 들어가는 돈이 몇백이에요. 근데 아빠가 쌍용에 해고되는 그 순간으로 그 애의 꿈은 그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던 부부. 다행히 두 아이는 밝게 커졌고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두고두고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오는 길이. 지난 2009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전체 직원의 37% 정도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노조 측에서는 임금 삭감을 제안하며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엔 2,400여 명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187명이 해고자로 남았죠. 오랜 투쟁 끝에 5년 전 무급휴직자가 복직됐고 지난 9월 남아있는 해고자의 전원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토스트를 굽느라 여념이 없는 최노은 씨. 올해 나이 49인 그도 쌍용차 해고자이자 복직 대상자입니다. 지게차 운전을 하다 복직이 결정된 후 잠시 쉬고 있는데요. 간식이 만들어 주려고요. 우리 애들 저기 샌드위치 같은 거를 좀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혹 한 번씩은 해줘요. 특별한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아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샌드위치. 간단하게 이렇게 애들을 먹게끔만 해주죠. 간식 먹자. 가만히 좀 앉아라. 고등학생인 큰아들, 중학생인 둘째 아들, 그리고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까지 모두 모였네요.
먹어.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파질 나이. 만나게 먹는 두 아들과 달리 막내 아들은 통 입맛이 없나 봅니다. 배고프다 좀 먹어 그냥. 가면 줘. 그래 잘한. 피자 먹어서 그래. 아빠 이거 조금 한 입만 먹어보자. 아 싫어. 그래도 아빠가 아 만들었네. 싫다고. 싫어? 딱 한 입만 깨밀어. 그만 먹지 마. 됐어. 밥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럼 밥을 해도? 어? 배를 줘. 피자 몇개 먹었는지 몰라. 조금 먹었어요. 피자도 피자 조금 먹었어? 피자도 맛없는 피자라고 있더라고. 어이. 짜장면 사줘? 짜장면 한 그릇 안 와. 있다고. 싫어? 그럼 됐어. 키가 크지? 많이 먹어야. 키찔 거면 뭐 어떻게 했고요? 할머니는 애가 닳습니다. 애 쪽부터 그렇게 잘 안 먹더라고요. 조금씩 먹더라고. 지금도 밥 조금씩 먹어요. 그래서 이게 말랐나 보다. 그러게 병원에 데리고 가도 아유 너 안 먹는구나. 몸무게 달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낮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그냥 말랐었는데 갈비뼈가 그냥 툭툭툭 다 퉁그러지게 말랐는데 많이 낮았어요. 어느 집이든 다 입 짧은 아이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아빠는 막내가 예민하게 굴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년간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사 15년 만에 해고를 당했던 최노은 씨. 청춘을 바쳤던 회사였기에 해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안 그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 해고 이후 아내마저 집을 나가면서 그는 더 절망했습니다.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은 잠을 거의 설치 없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나가고 나서 거의 또 술로 세월을 보냈다가 한 5개월 돼서 다시 만나고 했는데도 영 애들 때문에 다시 저기 했지만은 안 되는 거 부분이더라는 것도 저기 하고 자기가 또 나갔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자포자기로 살다시피 했어요. 인생을 그냥 거의 허비한 생활인데, 아 내가 이런 거밖에 못했었나,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나, 자제감 막 모든 게 밀려와서 진짜 자기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자식들한테 아빠에 대한 그 모든 면이 내 잘못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다 고생을 나 때문에 시키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살 기도를 했고. 꾸몄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근자가 나죠. 여기 저희 둘째 누나하고 잡은데 뿌리치느냐고 피는 툭툭툭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막 퍼졌죠. 이 상태, 저기 여기 막 피가 흐르고.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인사불성이었거든요. 너무 뭐 아무것도 뭐 누나가, 엄마가, 어머님이 막 울고 뭐 해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해, 나도 모르게 삶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루 지나고 진짜 또 후회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맨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산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체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해고자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힘들죠. 기가 막히고 캄캄하죠. 생각만 해도 캄캄하죠.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그냥 우리 손자들 때문에 저것도 키워야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저것도 삐뚤어질까봐 겁나고 애들한테 엄마 없다고 놀림받을까봐 겁나고 그래서 엄마 없는 자식이라 소리 안 들으려고 말도 못하게 신경 썼죠. 고생. 해고에서 비롯된 불행한 가족사. 가족 해체는 최노은 씨뿐 아니라 실제 많은 쌍용차 가족들이 겪어온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 불화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해고가 가족 갈등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자들은 해고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는데요. 내가 왜 해고가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고 그걸 이렇게 내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없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존,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존엄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진 상태인 거죠. 예, 그런 상태로 몰리고 그림자 취급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물건짝 취급당하고 그냥 일회용 종이컵 취급당하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다가 억울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직장이 그냥 그렇게 됐으면 딴 직장 찾지 그럴 만한 심리적인 상태가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죽으로만 보면 아유 회사가 그렇게 됐으면 직장 찾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멘탈 그럴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 다 파괴된 상태인 거죠.